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21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교훈은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선 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근데 어찌됐건 잘못된 인사, 그러니까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을 때 어떤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나,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님이 일본군이 속인 그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왕이 흥분하게 돼서 이제 한양에 이제 압송되게 되십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러웠던 건 뭐냐면 이 대감들과 또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너무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극 보호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왕도 이순신 장군님을 이제 아주 심각하게 국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처럼 막 몸이 다 이제 그냥 다 골병이 들 정도로 국문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국문을 당한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은 아직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때 이순신 장군님의 나이가 50이 넘은 이제 고령이었습니다. 지금 50이랑 옛날 50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때 심한 고문을 당하면 이제 다시 몸이 회복되지 못할 만한 이제 그런 고령의 몸이셨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정탁이라는 이제 왕에게 이제 벌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정말 잘 구원을 하는 이제 그런 글을 잘 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주 절묘하게 이제 글을 선조왕께 올립니다. 요것도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이런 식으로 올려야 지혜로운 것이다, 도움이 되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글을 썼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왕께 건방지게 행동한 게 맞다. 일단은 함부로 왕이 잘못했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왕의 이제 호의를 사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님이 적극적으로 선조왕, 왕의 분부를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형태의 글을 쓴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조차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적절하게 왕의 마음을 건들지 않고 아부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님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글을 이제 쓰게 됩니다.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죠. 그래서 선조가 이 글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제 만족을 하면서 의외로 쉽게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되시는데, 이 백의종군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완전 말단 사병이 돼서 같이 배에 노젓고 이렇게 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황당한 게 아니라 여전히 품계와 장군직은 유지를 하되 다른 보직으로 변경이 돼서 이 사람이 왕의 이제 견책을 받고 있다라는 그 표식으로만 이제 백의종군이라는 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장들과 함께 지휘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다만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가 아니라 이제 굴의 합천 등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잠깐 좌천돼서 이제 지내시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대단히 슬픈 일이 하나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난중일기 기록에도 보면 정말 슬퍼하신 일은 한양에 압송당하고 군문을 당하고 내처진 이런 거가 아니라 이때 하필 어머니께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좀 충격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이순신 장군님이 한양에 압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이가 90이셨대요. 조선시대 이제 90세면 이제 대단히 고령이고 굉장히 오래 사신 거긴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한양으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험한 길, 옛날에 그 조선시대의 길 이동할 때 얼마나 길이 험합니까? 험한 길에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여러 가지를 고생하시면서 가시던 길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 소식을 이순신 장군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전에 아버지조차도 상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진족과의 전쟁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군과의 전쟁과 한양에 압송되는 과정, 이것 때문에 벌을 받는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근심하시다가 이동하시는 중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임종의 순간 때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이 일,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되고, 심지어는 난중일기에서도 수개월 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수개월 뒤에도 한양에 압송됐다거나 내가 백의종군에서 돼서 이제 그게 슬프다는 내용은 없고,
어머니를 제대로 임종의 순간 때 함께하지 못하고 장례식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불효막심한 사람이다. 나란 사람은 왜 사는 것이냐 하면서 이렇게 통탄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글을 이제 남기십니다. 이게 너무 슬프죠. 그런 와중에도 이제 좀 되게 온정이 느껴지는 일도 역시 있었습니다. 뭐냐면 한양에서 이제 뭐 구례 합천도로 이제 이순재 장군님이 이제 그 이동을 하실 때 쭉 내려가실 때 사방에서 뭐 각 지역의 관찰사, 뭐 순찰사, 그리고 높은 지체의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님께 이제 뭐 먹을 것도 드리고 말도 드리고 또 이제 전략적으로도 막 상의를 하면서 토론도 하고 뭐 장군님 존경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정을 전달하는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 그래도 그나마 힘이 되는 사건이겠죠. 또한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컸는지가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왕에게 벌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한테 보편적으로 양반이나 이게 대감들이 함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고 이제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여전히 상의하고 그랬다라는 거. 이게 이순신 장군님의 면모와 그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명확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어쨌든 뭐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이제 원균입니다. 원균이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는데 뭐 이제 마치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회사에서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좀 이제 정치질만 하는 간신배 같은 그런 이제 간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을 때 이 회사가 경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매출도 뭐 반토막이 나고 휘청휘청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는데 이순신 장군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부장들을 함부로 교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시였고 이 이순신 장군님을 추종하는 이 부장들이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교체를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님을 너무 따르는 장군 2명은 일단 교체를 합니다. 근데 차라리 이 2명이 교체를 당한 게 이제 훨씬 나았었더라는 결과를 이제 나중에 이제 듣게 되십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는 부장들이 뭐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 막 편지를 해요. 아, 이 사람 정말 포악하고 나쁘고 끔찍한 사람입니다. 진짜 괴롭습니다. 앞이 암담합니다. 이제 결과가 너무 뻔합니다. 이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이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글들을 막 보냅니다. 이걸 들으면서 이순신 장군님은 이제 대단히 또 이제 여기서 한숨 나오면서 뒤에서 괴로워하시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고요. 자, 실제로 또 이제 권율이나 이원익까지도 찾아러 오면서 이제 전술 얘기를 막 하다가 뭐 심지어 이원익 대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원익 대감은 애민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셨고 그 사상이 이순신 장군님께 이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도 이원익 대감에게 애민 정신에 관련된 이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원익 장군님조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망하게 되었습니다. 2손 2발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꿈쩍도 못하고 저런 인간을 저런 중요한 위치에 세우다니 이제 우리는 이제 수군이 이제 몰락하는 것만 보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요. 권율도 한 번은 이순신 장군님께 찾아왔다가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원균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한 번 실제로 그 권율이 원균에 대해서 벌을 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태만하게 뭐 한다는 일에서 곤장형을 내리는 게 나오는데 권율이 이제 전체 이제 그 부대를 이제 통솔하고 있었기 때문에 권율이 이제 원균보다 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벌을 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균은 이제 여전히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이제 황당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선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자마자 말을 바꿉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는 마치 자기가 이제 수군 최고 이제 지휘관이 되면 금방 일본군들을 싹 쓸어버릴 것 같은 말을 계속 이제 임금에게 글을 날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글에 혹해가지고 아, 그래, 원균을 세우면 이제 빨리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겠구나 하고선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니까 왕한테 아, 뭐 부산포의 규모가 너무 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당장 일본군을 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또 말바꾸기 발언을 합니다. 완전 전형적인 정치인 같은 발언을 막 하는 것이죠. 이 글에 대해서 이제 또 선조가 어쨌든 화가 나가지고 아니라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하면서 뭐 현장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또 지시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놀라웠던 게 원균이 최고 수군 지휘관이 되었을 때 전선을 180여까지 늘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조 왕이 그걸 알고
90척씩 나눠서 부산포를 아예 점령을 못하겠으면 번갈아서 이제 일본 본토에서 부산포로 넘어오는 이 군인들과 물자들을 허리를 끊어라. 돌아가면서 순번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끊으라고 한 겁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경로가 너무 험하고 이 외해까지 나가야 되는데 배가 이제 부서질 수도 있는 파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지시한 겁니다. 이걸 미련하게 또 원균이 어쨌든 또 그대로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조선군의 수군의 이제 움직임이 정기적으로 움직이니까 일본군에게 이제 완전 간파가 됩니다. 아, 얘네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정작 그럼 허리를 끊는 게 가능했느냐? 뭐 소규모 해전이 일어나긴 했는데 심지어 일본군의 배가 1000척이 지나가더랍니다. 1000척. 90척을 어떻게 1000척을 상대하겠습니까? 또한 일본군도 바보가 아니죠.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 배 위주로 다 바꿨더래요, 배를. 왜냐하면 이제 일본군의 이 해군의 싸움 형태는 배끼리 옆에 부딪혀서 전선에 이제 그 일본군들이 올라타서 칼싸움으로 이제 이기는 겁니다. 조총과 칼싸움으로 이렇게 접근전으로 이기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걸 간파하고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기존의 일본 배가 작아서 판옥선과 이제 높낮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배에 올라타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형 함선으로 바꾸고 이제 그 수군 지층까지 다 바꿔가지고 판옥선 한 대당 몇 척씩 도망가지 못하게 달라붙은 다음에 바로 뛰어들어서 제압을 해라. 이렇게 전술훈련까지도 다 하고 이순신 장군님 때문에 임진왜란 초기 때 이 일본군 수군의 절반이 죽었대요. 근데 이 병력까지도 어떻게든 다 채워가지고 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끊기는커녕 이제 조선군도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왕이 시켰으니까 그 부산포 앞 근처에서 왔다 갔다만 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일본군이 역이용을 해서 얘네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결국엔 지쳐서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돌아가는 시점에 어디 항구를 정박해서 도망갈지를 다 예측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일본군을 매복시켜 놓고 쉬지도 못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수군들이 목이 말라서 항구에 정박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왜군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어제 배를 타고 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도 못 마시는 상태에서 마침내는 칠청량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서 일본군이 튀어나왔을 때 도망가려 했는데 이미 항구 앞쪽에는 대규모 일본 선단이 기다리면서 이제 접근전을 벌일 수밖에 없게끔 수군이 이제 그 해전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결론, 그래서 180척의 전선 중에서 일본 기록에 의하면 160척이 침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군 대부분이 거의 다 몰살을 당하게 되고요. 여기서 정말 다행했던 건 이 항구를 이동하는 중에 배설이란 장군,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누워서 이 10척 정도가 이제 다른 경로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무사를 하게 되고 10척만 남게 되고 나머지 배들은 사실상 거의 다 이제 파괴가 되게 되었다. 조선 병사들도 거의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일본군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 그 조선 수군이 너무 격렬히 저항을 해서 뭐 일본군도 피해가 컸다 뭐 이런 기록은 있다라고 해요. 원균은 어떻게 됐느냐? 원균도 이제 그 근접전에서 이 배 위에서 이제 갑판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 부장이 원균을 업고 육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육지로 오리를 이제 업고 이제 도망을 갔대. 원균 그 장군을 업고. 그러다가 이 부장도 너무 힘드니까 그 지역에 원균을 탁 놔버리고 자신은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얼마 안 있다가 일본군이 그대로 따라와서 이제 원균을 이제 그대로 목을 베어 버리는. 그래서 자신 스스로 원균 스스로도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괜히 올라가서 입만 떠들고 있다가 엉뚱한 일을 이제 조선 수군도 다 당하게 되고 자신도 파멸을 벌이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를 이순신 장군님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 보고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틀 만에 듣게 되고 또 슬픔에 빠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